그 여튼 코로나가 이렇게 된 지 이제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지. 벌써 8월이고 8월 말이고 며칠 전에 처서여가지고 나랑 친구들은 처서매직이라고 그래. 처서매직. 갑자기 막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하는데 하면 처서입니다. 이래서 정말 조상님의 24절기 너무나 정확하다. 가을이 되었고 마음이 조급하다의 시작을 처서매직이라고 부르죠. 여하튼 얼마 전에 에어비앤비 소식이 하나 들렸었지. 에어비앤비가 원래 올해 되게 아주 기대되는 유망주 이러면서 상장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빵 하면서 어떡하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직원의 4분의 1을 감축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예약률도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거 올해 IPO 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그냥 할게, 신청합니다 라고 올라왔다고 해. 에어비앤비는 지금 여행이 전체적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전이랑 되게 다른 방식으로 여행이 재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방식이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에어비앤비에서 관찰한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줬는데,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한 거는 예전보다 훨씬 짧은 거리, 근거리 여행이 많아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원래는 한 13% 정도에 달았던 예약률이 30%까지 올라갔대. 그리고 아무래도 실직자가 좀 많아지고 사람들의 수입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니까 예전보다 훨씬 저렴한 숙소인 $50 미만 정도의 숙소의 예약률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해. 확실히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내 친구들끼리 모이는 곳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빌리는 게 더 많이 늘어났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에어비앤비에 이런 객실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른 일반 호텔에 비해서 말이야. 그래서 에어비앤비 입장에서 이건 우리에게 기회가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막바지에 예약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고 그래. 거의 2배 정도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여행이라는 것 자체를 좀 멀리 한 12월, 올해 내년 여행 계획을 지금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들이었지만, 지금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태가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오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막바지에 예약하는 비율이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청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위생이나 그리고 위생 자체가 아예 안전을 뜻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런 청소, 청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졌다 그래. 또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에서는 아예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의 청결, 어떻게 하면 더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더 청소 프로토콜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좀 새롭게 얘기를 하면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 에어비앤비가 거의 한 상반기 동안 관찰한 것들도 정말 새로워졌지만,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 여행산업, 숙박산업 요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예측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당장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를 고민하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회를 준비해 나가는 회사들도 정말 많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던 3가지 회사를 얘기해 보려고 해. 처서매직. 첫 번째로 흥미롭게 본 회사는 클라우드 베드라는 곳인데, 사실 이 회사는 요번에 알게 됐다는 게 좀 이제요?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 큰 회사더라고. 그래서 이미 올해 시리즈 C 단계의 투자를 완료를 했고, 그 금액이 $8,200만,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 아까 따라닥닥 찾아보니까 970억 원 정도 되는 투자금을 마련했다. 여기는 2012년도에 이제 설립된, 그렇게 시작된 솔루션 회사인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호텔 예약할 때 쓰이는, 우리가 웹페이지에 볼 수 있는 각종 호텔닷컴이라던가 익스피디아 요런 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쓰는,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너무나 당연한 솔루션이기도 하대. 그래서 이미 40개국에서 많은 호텔들에서, 다양한 호텔 사이즈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 두 번째로 본 곳은 센서플로우라는 싱가포르 회사인데, 여기는 스마트 호텔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요즘도 물론 그런 말 쓰지만 스마트 홈 해가지고 냉장고랑 뭐랑 서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게끔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호텔에서도
가능한 일이고 호텔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기술들의 집약을 제공하는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를 받은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게 기존에는 계속 이제 에너지 효율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 호텔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요거에 이제 덧붙여서 앞으로는 운영을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더 잘 쓸 수 있도록 뿐 아니라 위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책임지겠다. 왜냐면은 요게 막 에어컨이나 이런 데도 막 붙어있고 센서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통합하다 보면 위생이라던가 뭐 공기 관리 이런 걸로도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되게 재밌는 곳은 이 카바나라는 곳인데 요거가 제일 나는 좀 흥미로웠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멀리 가지 않지만 근거리를 많이 간다고 아까 에어비앤비에서도 얘기했잖아. 근데 또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캠핑카 같은 형태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야, 세상에나. 그래서 여기 카바나라는 곳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다양한 투자를 받고 있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의 그 정체성을 아예 캠핑카 아니고 모바일 호텔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바일 호텔이다 해서 마치 그런 부티크 호텔과 같은 경험을 우리의 밴 안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원하는 장소에서도 호텔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호텔이다. 올 초에 호스트가 돼가지고 막 이것저것 관리하면서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흥미로운 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저런 저런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산업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랑 같이 뭐 다양한 기사들 같은 거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코로나로 숙박산업, 뭐 여행산업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바뀔 텐데 사실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어떤 변해가는 어떤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엄청 꾸물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다 그래. 그래서 그거 되게 너무 재밌는 거 많아가지고 되게 다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들었지만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또 어떤 이야기들 같이 하고 싶거나 이런 거 궁금하거나 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알려주면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할게. 그러면 안녕!